네,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스티븐 조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자,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아마 이제 그 날이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그렇죠. 뭐 요즘에 특히 네. 이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챙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그 메모리얼 데이 연휴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 모이다 보면 또 음식에 관해서 또 우리가 네. 신경을 쓰게 되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활성산소 이야기 잠깐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전이니까 잠깐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아,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할 또 내용하고 네.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복습 예. 차원에서 복습 차원에서. 네. 예. 또 그 내용을 알아야 또 오늘 내용이 좀 더 이해되고 네네. 또 그렇게 되니까 네. 이 활성산소라는 거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대기 중에 이제 산소의 그 농도가 18%예요. 예, 예. 18에서 뭐 한 20 정도도 될 수 있는데 보통 18%를 이제 정상 산소 농도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공기를 한번 흡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번 호흡할 때 한 2000cc 정도의 네. 공기를 이제 흡입하죠. 네네. 그 중에 약 18%만 산소가 이제 폐에 전달이 돼서 폐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온몸에 이제 공급이 되게 되는데 이 18%의 네. 3%는 활성산소다. 무조건 네. 활성산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그렇죠. 게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조건 바뀌는 무조건적으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활성산소는 이렇게 나쁜 거를 계속 만들어지냐. 예. 그런데 뭐 폐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네. 그 불량품을 만들 수 있긴 한데 우리 몸이 너무 또 신기하고 또 그런 것이 그 불량품마저도 우리 네. 몸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그렇죠.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넘쳐나는 호르몬, 그 다음에 과다 분비되는 각종 효소나 뭐 이런 분비된 물질과 네. 같이 함유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성장기 네네. 성장기 때는 호르몬 분비도 과다해지고 그렇죠. 뭐 예. 또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호르몬들이 분비되다 보니까 네. 이 활성산소의 활용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몸에 잔류된다는 게 이제 극히 드물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렇죠. 이제 이게 노화가 늘어나는군요. 시작되면서 이런 각종 분비가 적어짐으로부터 네. 이제 남는 활성산소가 이제 쓸데없이 정상적인 세포와 가서 붙거나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염증이 만들어지고 이게 잔류가 돼서 그렇죠. 이게 쌓이는 거네요. 네, 예, 그 예. 산화작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활성산소가 모든 병에 또 음. 근본이 되어지는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 그 부분을 이제 좀 이해하시면서 네네. 오늘 내용의 제목은 네. 비만과 염증이에요. 비만과 염증. 근데 살이 찌는 거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좀 야기시키는 네. 그런 거는 알겠는데 비만이 염증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아마 비만하면 뭐 예, 예. 관심 가지실 분들 참 그렇죠. 많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40대 이후 네. 이제 누구나 다 비만이라는 건 남들은 뭐 그 전혀 저기 살찌지 않고 비만 아닌 것 같다고 해도 네. 본인은 알죠. 알죠. 본인은 알죠. 네네. 복부에 누구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나만의. 그렇죠. 복부에 뭐 음. 남들한테 보여줄 수 없을 만큼의 네네. 그런. 근데 그게 네.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네네. 오늘 이제 다뤄질 얘기는 그 비만 자체가 예. 어떤 염증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네네. 활성산소들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네. 아주 아지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 뭐 이제 저희가 이 비만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제 또 비만은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19세기 때만 해도 네네. 그
뭐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인간이 접할 수 있는 네. 이제 음식의 종류가 1,000가지가 안 됐다는 아, 1,000가지가.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피자가 있었겠어요? 햄버거가 있었겠어요? 뭐 나름 이제 네네. 그 뭐 최소의 이제 생계를 예, 위해서 예. 먹는 음. 어떤 수준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최근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네네. 음식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한 음식 또 다양한 비법 네. 정말 이 구미를 이 입맛을 땡겨서 맞아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음식의 종류가 무진장 늘어났는데 네네네. 그 1,000가지도 안 되던 음식의 종류가 네. 지금 30만 가지가 넘는데요. 30만 가지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음식 종류가 많아요? 네. 와, 그렇게 대단하네요. 많은 음식의 종류가 이게 사실은 예. 우리가 정말 합법적인 마약이죠. 아, 예.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생계를 음. 목적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선은 이미 벗어난 거예요. 네네. 입이 즐겁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양한 이 입의 즐거움을 네.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먹다 보니까 생겨나는 것이 네. 이제 결과적인 비만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음식 중독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도 예. 있겠네요. 그 어떻게 보면 그렇고요. 예. 심지어는 CDC에서 네. 그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 명료하게 표현을 한 게 뭐냐면 뭐 얼마 전까지 저희가 코비드로 네네. 굉장히 전 세계가 날렸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이 비만도 네. 그런 전염병 못지않은 네네. 굉장히 중증의 단계다. 네네. 그래서 그 비만이 네. 전염병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는 아이들만 봐도 소화비만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너무 살이 쪄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뭐 정말 비만 환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이제 무슨 그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서 많이 접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비만의 기준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비만의 기준도 제가 지난번 시간에 네네. 다뤘는데 예.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계산 방법. 예. 아예 시리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만 측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제 그 비만 측정법의 공식을 하면 네. 뭐 본인의 이제 신장의 체중을 예. 2제곱해서 네네. 거기다가 703을 더하는 건데 703은 네. 왜 703일까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네네. 미국의 도량 때문이에요. 미국은 인치하고 파운드를 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치가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네, 근데 킬로그램하고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예.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의 신장을 센티미터로 계산해서 네. 그다음에 본인의 체중을 네. 킬로그램으로 킬로그램으로 해서 계산해서 예. 킬로그램의 제곱. 제곱. 예. 네. 그거를 이제 그 신장에서 빼요? 예, 빼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나온 수치가 네네. 25 미만이면 네. 그러니까 비만 이제 정상 체중. 정상이 예. 25부터인데요. 25부터 25 밑으로요. 30까지가 이제 네. 정상이에요. 25부터 30까지요? 예. 예. 그다음에 25 밑은 이제 저체중인 거죠. 저체중. 예. 그다음에 30 이상은 네. 비만. 예. 그다음에 이제 40이 넘어가면 고도 고도 비만. 비만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BMI가요? 네. 근데 BMI 같은데 해보면 예. 24 넘어가면은 과체중, 예. 25 넘어가면 비만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25에서 30까지 정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희망이 확 생기는데요. 보통 이제 레인지라는 게 있는 거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이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신진대사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감안을 했을 때 이게 평균값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 보게 돼서 판단하는 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요. 예. 만약에 정말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네네. 그 수치 1, 2를 따지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네네. 하겠다 그러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제 현재 어떤 대사량이라든지 네, 네, 이런 네. 거를 감안했을 때 나의 네, 비만도를 측정을 하는데 음. 이제 결과적으로 이 비만도는 네. 내 그 복부를 기준으로 해서 예, 예. 그 복부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을 내장. 이제 우선시해요. 근데 예, 이 내장 예, 예. 지방이 네. 워낙에 이제 이 소모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예. 이 내장 지방은 우리 체내의 어떤 비축된 네, 네. 에너지를 지방으로 이게 환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예. 우리 몸이 정말 힘들 때 그걸 활용하겠다고 축적하는 지방인데, 그러니까 예. 이렇게 어딘가에다 쌓아놨다가 이제 꺼내 써야 되는 그런 지방인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잖아요. 네, 그 네. 에너지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음. 이 지방이 연소되면서 그게 네. 에너지로 바뀌는데 네. 내장 지방은 음.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예전처럼 이런 식사량이 이제 식사의 종류가 많지 않고 네, 정말 네. 생계를 목적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만 해도 이 내장 지방의 연소가 어느 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네, 네. 비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음식의 종류가 많고 그렇죠. 내가 먹는 어떤 그 인조의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굳이 그 내장 지방을 활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몸이 내장 지방을 활용하지 않고도 뭐 예. 영양분이든 모든 게 다 충족이 들어오니까.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내장 지방은 계속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꺼내 예. 쓸 수가 없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 그게 두터워지는데 예, 예.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은 아니지만 약간만 벗어나면 네. 이 내장 지방 우리 몸이 아주 그 신기한 게 특히 식사가 불규칙하신 분들 네, 있잖아요. 예, 예. 뭐 어떨 때는 거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줄이고 안 줄였다가, 예, 드시거나 맞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네. 몸이 놀래요. 왜 이러지? 왜 음식이 안 들어오지? 그렇죠. 뭐 이러는 네.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다음부터는 음식을 과도하게 축적을 해먹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단식을 통해서 네. 음식 이 체중을 감량하셨던 분들은 예. 아마 체험해 보셨을 텐데 네. 정말 몇 주에 걸쳐서 네. 단식을 통해서 체중을 원하는 수준까지 이뤘다가 네네. 단 며칠 만에 갑자기 요요 말씀하시는 네. 거죠?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를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네네네. 몸이 그 다음부터는 이 에너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음식들을 네. 에너지로 변환시키지 않고 무조건 이 저장을 축적을 시켜버리니까 하는 거죠. 예, 근데 예. 이 저장의 순서, 네네. 그러니까 이 지방을 활용하는 순서는 심장에서 제일 먼 쪽부터 써요. 예. 그래서 얼굴이라든지 예. 아니면 팔다리에 분포되어 있는 지방을 먼저 쓰고 네네. 최후의 보루 이제 복부에도 배래, 보면 배래. 피하 지방이 있고요. 예. 내장 지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피하 네. 지방 정도까지만 쓰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복부 지방까지 이제 뭐 쓰는 단계가 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네. 그 상황에서 네. 만약에 이제 내가 다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넘버 원이 복부 지방 예, 먼저 예. 채우는 거예요. 쓰기는 안 쓰고. 쓰기는 이 심장에서 먼 팔다리를 예. 먼저 썼는데 네네. 저장은 복부부터 하게 돼 있는 복부부터 거예요. 하면 그럼 배는 계속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계속 나서 네. 많은 분들이 아우 정말 마르셨어요. 그러면 내 배 아. 보면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마른 비만이라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게 이제 복부에만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네네. 제가 이제 오늘 뭐 주제로 돌아간다면 네. 이렇게 쌓인 복부의 이제 지방은 네. 문제가 뭐냐면은 혹시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네. 지방을 보셨으면 뭐 아시겠지만 뭐 심지어 저희가 이제 고기 음식 소고기나 비계, 보시면은 네네. 거기는 빨간 부분이 아니고 하얗죠. 예. 그 얘기는 모세혈관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 지방 안에는 모세혈관이 없다는 얘기는 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 어떠한 염증이 일어나거나 바이러스가 침투되거나 네네네. 박테리아가 침투됐을 때 그것을 싸워줄 수 있는 어떤 통로, 예. 그 통로가 네. 이제 혈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모세혈관이라도 예. 지방 내 분포가 되어 있다면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네. 문제는 이 지방 안에는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층이 두터워지다 보면 네. 그 안에 이제 그 인자들이 종양 이제 괴사 인자라고도 하고 네네. 인터루칸 같은 이런 그 인자들이 발현되면서 네.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활성산소하고 만나가지고 네네네. 그 안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이 생겨나기 그렇죠. 시작을 하는 이 거예요. 산화작용이 일종의 이제 염증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네. 근데 네. 우리가 사실 비만이라 그러면 그냥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거야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요거 이제 살 빼야지. 그러니까 왜 비만이 된 건지 이게 어떤 식으로 살을 빼야 되는지 기본적인 원리 이런 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살을 뺀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요요라는 것도 더 쉽게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비만을 알고 이 비만이 어떻게 우리 몸에 염증을 불러일으키는지 저희 일단 잠시 전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스티븐 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비만.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관심 많으시잖아요. 비만과 이 염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왜 비만이 되는지, 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지, 이게 또 어떻게 활성산소와 만나서 염증을 일으키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단은 그런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네. 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예. 그 얘기까지는 이제 다루지 않으려고 했지만, 네네. 네, 우선은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네. 지방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축적량이라는 거는 필요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활용이 되게 중요해요. 활용. 그다음에 쌓여 있는 지방을 쓸 수 그렇죠. 있도록. 내가 예. 쌓여 있는 지방을 활용해야 되는 거. 예. 그다음에 그 활용이라는 게 나의 의지가 물론 중요하겠죠. 내가 뭐 운동 뭐 그런 거에 뭐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내 몸이 일정 부분 저장하고 일정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 몸의 메커니즘이 예. 그러니까 이 성장기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용이 됐을 되거든요. 그렇죠. 맨날 네. 밖에서 뛰돌아다니고 네. 놀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에너지 그 지방의 축적도보다는 소모가 굉장히 이제 심할 때고 네네. 이게 이제 저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몸도 트레인이 돼요. 그래서 그 트레인 되면서 이제 그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네네. 이 저장되는 패턴이 커지고 네. 사용하는 이 에너지로 소모하는 소모도가 약해지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어떤 매사의 의욕도가 떨어지고요. 네네. 이게 심해지면 이제 제2형 당뇨병을 이제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뇨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1형 같은 1형과 경우는 2형. 이제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반대로 2형 같은 경우는 네.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불균형이 오게 되는데 네네. 이런 당뇨에 발전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위험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염증을 계속 두게 되면 이 염증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불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나 이 지방이라는 거는 있게 돼 있고 네.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네. 그 지방의 그 적절한 활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네네. 첫 번째가 이제 규칙적인 식사예요. 식사요. 식사. 예. 결과적으로 내 몸에 네. 내가 밥을 언제나 먹게 해줄 거야라는 것을 이제 몸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뭔가 뭐 이머전시로 나 저장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지 그렇죠. 않게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음식이 들어오면 저장부터 해야 된다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을 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네네. 단기간에 이제 만들어질 수는 없겠지만 네. 장기간에 어떤 규칙적인 식사, 그 다음에 이제 과식 이런 네네. 거를 피하면서
규칙적으로 나한테 영양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패턴을 만들어지는 습관을 게 들여야 된다.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비만에 이르지 않게 네네. 몸을 어느 정도 정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고요. 네네. 특별히 이렇게 몸 안에 쌓여진 염증들이 예. 이제 측정하는 거를 인플레메이션 레이시라고 그래요. 염증도라는 걸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측정하는 기계가 예,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염증도를 측정하는데 염증도가 너무 높게 되면 예예.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네네. 그런데 이 염증도를 이제 낮추는 어떠한 그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영양제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네네. 이 염증의 기본 그 화학적 구조는 네. 이제 산화라고 해요. 산화된다. 예. 그러니까 산화라는 거는 예. 산소에 의해서 이제 부식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산화되는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수소. 우리 지난 시간에 수소 네. 얘기하셨었잖아요. 수소가 예. 이제 그 산화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네네. 그렇지만 이제 수소라는 게 H2O가 이제 물이잖아요. 네네. 물로 변할 수 있는 수소인자. 그거를 모리큘러 하이드로젠이라고 해서 분자수소라고 해요. 분자수소. 예, 그게 이제 H2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라는 거는 H예요. H. 예예. 그건 대기 중에도 산소보다 많아요. 그렇게 산소보다 많은 양을 내가 흡입하는데 네네. 내 몸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는 그게 두 개가 붙은 H2 분자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 분자 수소는 대기 중에는 굉장히 극소량만 존재하고요. 예. 주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야채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채를 그래도 많이 먹어라, 채소를. 예. 그 채소에 이제 많이 분포돼 있어서 네네. 저희